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기본이 회복돼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 동안 기본 잘 회복하고 오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바로 이혜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제가 지난 시간에 박사님 강의를 듣고 기본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강의를 해주셔서 기본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나름 고민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로도 뭔가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역시 뭔가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행함도 같이 실천돼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벌써 시작했다는 것이 벌써 반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벌써 반이니까 이제 나머지 반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실천을 하려면 잘 들어야겠죠? 박사님 강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본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 통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겁만 주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가장 소홀하고 있는 기본 회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게 뭘까요?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거. 공기, 물. 공기 공짜잖아요. 그죠? 너무 값싸잖아요. 그죠?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고 값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를 혼돈을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왜요?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하고 비싼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지만 이 흔하고 값싼 물과 공기는 없으면 죽어요. 벌써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기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를 분석해 보면요. 사람 몸속에 70%가 물이에요. 우리 지구에 바다나 강이 차지하고 있는 수면이 몇 퍼센트예요? 70%예요. 70%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면 그냥 물덩어리 출렁출렁 물덩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몸속에 물이 부족하겠죠. 따라서 빠져나간 양만큼은 반드시 물을 공급해 주셔야만 돼요. 이게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는데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런데 혈액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성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또 면역세포를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녀석들을 다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데 혈액이 찐득찐득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 감기부터 암까지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질병,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전부 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속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불구하고 물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 몸속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았는데 전혀 문제없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짜증을 낸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물부터 한 잔. 물부터 한 잔.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변비도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또 물 부족하면요, 꿈도 자주 꿔요. 주로 폭포 같은 그런 꿈도 꾸고요. 뭐 하여튼 바다에 가서 해수욕하는 꿈도 꾸고. 첫째는 모든 면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이 흙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흙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흙에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그 땅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되겠죠. 그죠? 땅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게 뭐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그 사막에는 특징이 뭐죠?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서 중동같이 기름도 나고 또는 다이아몬드 나고 여러 가지 비싼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고귀한 비싼 금속들 많이 나지만 문제는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물이 부족한 사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물의 부족 현상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자, 이제 이러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저한테 묻는 질문이, 교수님 그러면은 어떤 물을 먹어야 합니까? 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참, 우리 한국은 말이죠. 참 재밌게도 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요. 동의보감 안에 33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33가지의 물. 뭐 정화수, 한천수, 뭐 감로수 또는 추로수. 추로수가 뭔지 아세요? 추로수. 가을에 잎에 맺힌 이슬만 모아가지고 약을 따라야지 낫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물을 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물 다 구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거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생수, 약수, 뭐 알칼리수, 뭐 자화수, 뭐 수소수, 뭐 환원수, 뭐 여러 가지의 종류의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물들 종류마다도 이제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물의 종류 중에서 이제 생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생수. 뭐를 보통 생수라 그러죠? 그렇죠. 끓이지 말아라. 끓이지 않는 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끓여요. 끓인 다음에 그대로 식힌 다음에 거기다가 금붕어를 집어넣으면요, 금붕어가 비실비실하다가 죽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에요. 금붕어는 물 속에 있는 산소를 먹고 살아요. 산소를 먹고 사는데,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산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니까 그 속에다 다시 고기가 들어갔을 땐 물 속의 산소 포화도가 낮으니까 고기들이 못 사는 거예요. 여름철에 이제 개천이나 이런 그 하천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여름철에 뜨거운 날씨 보게 되면 물고기들이 수면에 와가지고 입을 뽀끔뽀끔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소 양이 작으니까 부족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이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끓이게 되면 일단 물 속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고기가 죽으니까 죽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이제 과학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쉽게 다시 물을 원래 생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온도가 뜨거운 것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다시 산소가 들어가요. 그럼 일단 물을 식힙니다. 그죠? 끓여가지고 식혀요. 식힌 다음에 공기하고 물하고 접촉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휘저으면 되겠죠. 그죠? 휘저으면 되겠죠. 그죠?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주전자 같은 데 물을 넣어가지고 한번 주르륵 따라붙는 폭포수. 폭포수를 만들면 내려오면서 공기하고 접촉해서 산소가 많아지고 밑에 부딪히면서 작은 방울이 만들어지면서 얼마든지 산소의 양이 원래대로 다시 들어와서 뜨거운 물은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가 폭포수를 만들어 먹으면 다시 생수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주부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물을 끓이면은 물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물 속의 미네랄은 아무리 팔팔 끓여도 미네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팔팔 끓이십시오. 팔팔 끓이십시오. 근데 이제 오히려 물을 끓이게 되면은 물 속에는 이제 간혹 소독하는 방법 중에서 아직까지도 염소 소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염소가 물 속에 남아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사람한테 안 좋은 물질들 또는 발암 물질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끓이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끓여서 식혀서 그다음에 폭포수를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물을 하루에 몇 리터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죠? 예, 역시 이게 방송의 힘이에요. 얼마나 그동안에 방송에서 물 하루에 2리터 먹으면 좋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엄마 질문하자마자 즉각적으로 2리터라고 대답하시는데 지금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물 2리터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실 텐데 참 미안하게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2리터를 먹기 때문에. 네. 아니 2리터를 먹는 바람에 굉장히 건강이 지금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표정이 지금 현재 아니 누구는 나와서 2리터 먹으라 그랬는데 열심히 2리터를 먹고 있는데 왜 2리터를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느냐. 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물이 아까 호흡담,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있고 작게 먹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에요. 수박을 맛있게 이제 먹을 때 보면 또 이제 얼음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화채 만들어서 그 뜨거운 여름철 날 수박을 맛있게 잔뜩 먹었어요. 그러고도 그날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꾸역꾸역 물을 2리터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왜?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오는데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음식과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이 2리터가 되어야 되지. 물만 2리터를 꾸역꾸역 먹으면 그날 수박을 많이 먹은 날은 뭐예요? 물을 많이 먹은 날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네. 따라서 그날 운동을 많이 한 날은 뭐예요?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물을 2리터보다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루에 먹는 과일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가지고 90% 해가지고 그거 물량 계산해가지고 그거 부족한 양만큼 물을 또 채워가지고 2리터 먹어. 이제는 머리가 이제 찌끈찌끈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저울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들도 말이죠. 이미 자연이 우리한테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어떤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매우 짙게 나왔다. 뭐라는 증거예요? 물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몸에서 물이 부족해서 지금 내 몸에서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막 웃으면서 까불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하고 몸이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기본이란 말이죠. 따라서 소변 색깔에 매우 노랗게 짙으면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게 되면은 한 컵 정도 물을 마시게 되면은 한 10분 내지 15분 뒤에 바로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다 함께 물을 한 컵 먹으면서, 그죠? 먹으면서 강의를 들으시죠. 한 컵 드시죠, 뭐. 저도 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먹거나 마시지 않거나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조정해서 하루 종일 옅은 노란색의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물의 양인데요. 그게 대개 1.5리터에서 한 2.5리터 사이. 사람마다 먹는 음식의 종류, 사람마다 땀을 흘리는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 그냥 그렇게 먹지 말고 갈증을 느낄 때 먹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먹었을 때 이미 좀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은 갈증이라는 것은 이제 이 목 끝에 가장 공기가 많이 지나가면서 빨리 세포에서 물이 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잖아요. 우리 몸 속에 세포에서 이 혈액이나 뇌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죠? 혈액과 뇌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 1번으로 물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부족했을 때 세포로부터 물을 차출해 오면서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갈증을 느꼈을 때는 조금 늦었으니까 오히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요? 목이 간질간질한다든지 또는 잔기침, 할 정도로 가려울 정도로 잔기침이 날 때가 벌써 물이 부족하기 시작 포인트니까 그때 미리 물을 먹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먹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소변 색깔이 투명해져요. 투명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망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첫째, 마라톤 뛰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둘째,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물 먹기 시합을 했습니다. 애들 게임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홍보 작업하려고 홍보를 하려고 물 먹기 시합을 했는데 그 두 아이의 엄마가 28살 된 두 아이의 엄마가 애들한테 평소에 게임기를 못 사줬던 게 그게 마음에 이제 좀 부담이 되어서 그 시합에 왔는데 시합 조건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에 안 가고 물 많이 먹는 사람이 1등상을 주기로 한 거예요. 이 엄마가 3시간을 화장실을 가지 않고 물을 2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그걸 거의 4개를 마셨어요. 7.5리터. 그 엄마가 1등을 해서 아이한테 그 게임기는 줬는데 그 엄마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증상으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저나트륨 혈증. 이게 뭐냐면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작동이 돼요.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작동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평소에 심장에 좀 문제가 있었던 약했던 엄마에게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계속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오늘 만약에 제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평소보다도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을 따로 같이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한국 음식이 된장이나 간장, 고추장, 김치같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라고 우리가 권장을 하지만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염식 아니에요. 소금도 적당량이 들어와야 하지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또 저염식 하시는 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물을 먹기 시작한다면 뭐예요?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짠 음식.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소금 권장 섭취량을 5g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5g이 어느 정도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은 매일매일 반드시 꼭 먹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번 저 나름대로 물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은 말이죠. 우리 휴대폰 앱에도 물 먹는 그 앱이 있어요. 물 먹는 앱이 있어가지고 자기 시간 정하고 양 정하고 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막 폭포수 소리가 막 들려요. 샤샤 하고 물 먹으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귀찮으니까 또 꺼놓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있잖아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그리고 취침 1시간 전에 물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죠? 정확하게 계산하셨네. 하루 3끼니까 그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그럼 하루 3끼면은 6컵.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한 컵. 7컵 내지 8컵을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뭐는 물량을 어떻게 한다? 대략 한 컵으로 하되 소변 색깔이 진하면 좀 더 먹고 양을 늘리고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좀 양을 줄이고 그죠? 양은 소변 색깔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먹는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보자 이거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위나장에 물을 공급해서 소화가 매우 잘 되게 만듭니다.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요, 음식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약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서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랗다. 그럼 뭐예요? 잠자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회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날은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찌뿌둥하고 막 이상하다고요. 또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또 어떻습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일 내지 4일 정도를 물량을 조절해 보세요. 많이도 한번 먹어보고 작게도 한번 먹어보면은 화장실 가지 않고 밤에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첫 소변 색깔이 옅은색이 나오는 물량을 3, 4일만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 취침 1시간 전에 물 한 컵,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아침 공복에 한 컵. 자, 오늘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물 몇 리터 먹는지 이제 아셨죠? 네. 뭘 보고 안다고요? 소변 색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엄마, 아빠는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소변 색깔을 가지고 물을 먹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아이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 회복에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한 부분들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